안녕하세요. 버건디 수민입니다. 이전 합격 영상 후기에서 제가 넌지시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6가지 정도 적어두었더라고요. 타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카타르 항공도 베이스가 도하이기 때문에 타지 생활에서 오는 향수병을 저는 첫 번째로 꼽았고, 도하에서 저희는 2명에서 3명 숙소를 나눠서 씁니다. 물론 각방을 사용하고 저희가 공유하는 부분은 주방이랑 거실인데, 플랫메이트와 생활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면 그 플랫메이트와의 관계, 그리고 전형에서 우리가 팀워크 스피릿 있는지 확인을 하지만 막상 비행에 갔을 때 팀워크를 상실한 비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카타르 항공은 매 비행마다 크루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크루들의 조합이 정말로 중요한 곳이랍니다. 국적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일하는 방식 등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크루 컨플릭트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스케줄에 따라서 밤 비행이 있으면 낮에는 충분히 자둬야 되고, 충분히 휴식을 했는데 일어나 보면 새벽이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이고, 밤낮이 구분되지 않는 스케줄 때문에 수면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불면증이 온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착륙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기내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적어 두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힘든 점 중에서 오늘은 제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퇴사 사유로 꼽은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감기, 고열, 중이염 등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증상들로 고생을 크게 한 편은 아니에요. 저는 입술 물집이 정말 자주 올라와서 신경이 많이 쓰였었어요. 바이러스가 호흡기나 기관지 쪽으로 감염이 되면 감기인데, 이게 입술로 오면 입술 물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비행은 할 수가 있는데 입술 물집이 올라오면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 물집은 오프로드 사유라서 그날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밍 이슈로 이렇게 오프로드가 된 경우에는 다음 비행 이전에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고 조금 번거로워져요. 저는 비행 초반에 6개월 동안 4번의 입술 물집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특단법이 생기기도 했어요. 사실 이럴 때는 최대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답일 수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입술 물집이 올라오면 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입술 물집이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윗입술, 아랫입술 하나, 둘, 셋 조금 여러 개가 올라오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생각보다 도드라져 보이고 이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면 입술 물집에 바르는 그 연고가 있어요. 그 연고를 발라주면은 립스틱 중에서도 입술에 바르면 좀 도톰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립스틱이 있잖아요. 그런 립스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입술이 도톰해지는데, 연고가 이제 균을 죽인다든가 그 안에서 작용을 하겠죠. 평소보다 짙은 립스틱을 바릅니다. 저희 유니폼이 짙은 버건디 색깔이다 보니까 오히려 립스틱을 진하게 할수록 유니폼이랑 잘 어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도하에서 체류지로 나가는 비행에서는 입술 물집 때문에 그루밍 이슈로 적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감기, 고열, 중이염, 입술 물집 이렇게 나열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무원이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기 때문에 기압 차이를 견뎌내야 한다든가, 건조한 기내에서 근무해야 되는 환경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기내는 건조할까요? 기내에 제공이 되는 공기는 외부의 공기를 엔진의 열로 전환시켜서 제공이 됩니다. 순환 고도에 있을 때 예를 들어 3만 피트 상공에서
외부의 온도는 영하 50도 이하라고 합니다. 기내에 공급이 되는 공기 중의 일부는 객실에서 나온 공기를 여과해서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외부 공기를 항공기 엔진의 열로 변환시켜서 여름에는 그 엔진열을 덜 이용을 하는 거고 겨울에는 엔진열을 더 이용을 해서 기내 온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 외부 공기가 엔진을 통해서 데워질 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모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건조한 공기가 기내로 유입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기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감기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폐, 희습, 폐오조. 폐는 촉촉하고 습기가 있는 것을 좋아하고 건조한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가습기 등을 통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내라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게 필수적인데 제가 비행을 하면서 어떤 크루는 대추를 달인 물을 가지고 온다든가 팥을 우려낸 물을 가져온다든가 본인에게 맞는 차를 가져와서 기내에서 마시는 경우도 있었고 만일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행기에 탑승을 하면 그라운드에서 시간이 있을 때 본인만의 물을 만들거든요. 기내에 1.5리터 물이 실리는데 이게 승객용 거랑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우린다던가 합니다. 저는 기내에 있는 티백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레몬은 기본으로 실리거든요. 레몬 넣고 그리고 꿀 넣고 이렇게 해서 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잘 하지는 못했지만 영양제 챙겨 먹는 게 있겠죠. 제가 체류지에 가면 가능하면 하려고 한 게 반신욕이었어요.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지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반신욕을 하는 거는 정말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도하 숙소에서는 제 방에 개별 욕조가 있었고 체류지에서는 보통 욕조가 딸린 방을 배정을 받습니다. 오늘은 승무원의 건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힘든 점이 있더라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크다면 비행을 계속하고 그 단점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타르항공은 5스타 항공사 중에 하나로 서비스 매뉴얼뿐 아니라 리더십 코스도 상당히 구성이 좋다고 저는 부사무장 승진을 앞두고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비행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때가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는 건 언젠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담게 되는 날이 오겠죠. 2020년에 새로운 채용 소식이 들릴 텐데 원하시는 거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가능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중동과 중동 승무원의 브이로그에서 보는 중동은 다른 세계인 것 같다고 출신을 물어볼 때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남한인지 북한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이라고 하면 휴전국가인데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서 살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언론과 실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접한 비보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평화롭고 괜찮습니다. 몇 초 앞을 예상하지 못한 기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편 752편 모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